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범죄자라며 북한 주민들을 추방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며 국제법과 한국 헌법에 모두 위배한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은 오징어잡이 선원 2명으로 이들이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이들의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해당 선박도 북한으로 인계했다며 한국 언론에 선박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추방 조치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확보된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only area where there is likely to be questioning is, was this thoroughly investigated before they were returned, and is the evidence sufficiently convincing that they committed these crimes? So I think that's the real question. South Koreans need to provide that information.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된 사건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북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죄 여부는 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확정된다며 그들이 한국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가 무시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UN 고문방지협약 조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 should have tried these men in its own court or given them some form of relief from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또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같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게 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투 사무총장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is is clearly a violation of South Korea's obligations under Article 3.1 of the 198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Articles 6 and 7 of the 197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스칼라튜 총장은 또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로 규정한 한국 헌법 3조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국적법 2조에 따라 이번 추방 조치가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 추방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들의 강제 북송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관할 범위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혔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사법체계 속성상 이들이 송환되면 사형이 확실시되는데도 강제 북송 조치를 한 것은 난민법이나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회원들 역시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원 추방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라며 송환 조치를 한 한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살인 사건을 저지른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한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 제기와 관련해 탈북민은 북한 이탈주민법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김은한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 선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여러 발언의 일관성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 의사로 보기보다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귀순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이번 사례와 관련해 탈북민의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 제기는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에 중국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를 끼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7일 군사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원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단속하는 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영해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선박관 환적으로 석탄을 팔고 석유를 사들이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So our ability to disrupt that, interfere that, and keep pressure on North Korea is now being harmed by China's unwillingness to clamp down on that behavior.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방해 행위를 밝혔습니다. And instead, the PLA vessels are going outside their territorial waters to shadow and harass us as we try to enforce the sanctions.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건 이례적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door is open to cooperation, and we keep pressing it. We keep engaging and keep meeting, but we can't change the behavior unless we have a willing partner on the other side. 슈라이버 차관보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건 지난달 1일과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비판의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B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방침 문제가 다음 주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취소했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올해 명칭과 규모를 줄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조너던 호프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한국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영내 가장 큰 위협인 북한 등을 거론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that all of us can focus on the biggest threats in the region, which is North Korea's activities and then the Chinese efforts to destabilize the region.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지난해 취소했던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올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년의 비질런트 에이스보다는 축소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a year ago, we canceled the exercise Vigilant Ace, and that was based on the environment on the peninsula at the time. This year, we're conducting a combined flying event, U.S. and ROC Air Forces.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2020년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관리 과제국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벌어들인 불법 자금 20억 달러를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 간 불법 활동을 통해 자금을 획득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전날 송이로 북한 외무성 대사가 일본을 비판하며 일본 상공을 넘는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의 비난에도 납치와 핵, 미사일이라는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또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